시세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종목, 주가가 날개없이 추락한다 하더라도 저희를 만나면 희망이 있다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빨간 옷을 좀 입어봤습니다. 저를 통해서라도 빨간불 좀 보시라고요. 예, 여러분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더 한층 가중된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SOS를 똑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설근재TV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012-3156-261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centv.co.kr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들이 돌아가시는 길에 답변을 달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민 해결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지만 선물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부터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반고흐전 미술 전시회 가실 수 있도록 1인 1매 티켓을 드리고 있어요.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가 행운의 당첨자 한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할 거니까요. 무작위로 추첨하는 그 행운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목요일에 해결사 두 분 만나볼까요?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님 그리고 RNS 파트너스의 하창범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투심은 위축되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코스피는 정말 오늘 아찔했습니다. 겨우겨우 턱걸이 마감 1870에서 끝이 났는데 코스닥은 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490선까지 내려왔죠. 자, 기업의 실적도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는 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올 들어 특별히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와서 하한가 풍년이 아닌가. 예, 하한가가 이제 이슈가 별로 안 됩니다. 하한가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히 요즘 최근에 SM이라든지 이런 거 하한가 찍는 거 보면 참 정신이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최병권 위원님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예, 오늘 키워드는 추세 이탈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라는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예. 자, 그럼 추세 이탈, 낙폭 과대 비슷한 그런 종류의 키워드인 것 같고, 그런 종목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좀 풀어주시죠.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하락을 또 원래는 참 특히 자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좀 좋아질만 하면 또 급락이 나오고 좋아질만 하면 급락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는 1년에 한두 번만 겪어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자주 겪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추세를 살릴 듯 하다가 또 다시 죽이고 추세를 살릴 듯 하다가 또 다시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증시도 참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깨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며칠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내일 주가의 진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거나 하면은 다시 1800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1800대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또 우리가 다 싫어하는 그런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내일쯤 가서는 어느 정도 반전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2000포인트 이상에서 하락을 했던 약 한 달 반 정도 하락을 했던 이 부분을 좀 이제 마무리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종목들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그렇고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그렇고 경기가 위축된다는 얘기가 늘 입버릇처럼 나오고 뉴스에서도 늘 한 페이지는 꼭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경기가 위축된다 하니까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약하게 나쁜 것도 크게 나쁘게 받아들이고요. 네. 또 좀 좋아져도 그것을 크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낙폭 과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렇게 급락을 하고 누군가도 주식을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럴 네. 때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위기가 곧 기회로 연결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락이 많을 때는 너무 단순 앞에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길게 봐서 여기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잠시 후부터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벌써부터 선착순인 걸 알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빠르게 여러 가지 루트로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상담은 폭발할 듯 합니다. 빠르게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내에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 부탁드리겠고요. 하창봉 팀장님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네, 저는 실적 추정치, 기습 한파, 쏠림 후폭풍으로 잡아봤습니다. 다 좀 안 좋은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안에 또 제가 보배를 숨겨놨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추정치라는 거는 사실 SM 사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증권사의 이익 전망치 자체가 한 200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100억 수준에 절반 수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어제 급락. 사실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만큼 거꾸로 해석하면 추정치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나라 아직 기업 회계 자체가 상당히 좀 투명하지 못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약간 고평가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데미지를 준다는 거 조금 생각해야 된다. 아마 투자가분들한테 좀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나 보겠고요. 아마 이런 흐름 자체는 매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3개월 단위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령 이 종목에서 좀 손해 보신 분이 있다 그러더라도 또 3개월 후에 항상 실적은 미리 체크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기습 한파는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잡아봤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의 폭락, 그러니까 시장도 상당히 추워졌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 보니까 조금 최근에 추워진 날씨를 오히려 수혜를 보면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번 주인가 명동에서 유니클로에서 히트텍을 팔았지 않습니까? 네. 19,900원을 반값에서 팔았는데 없어서 못 샀다면서요? 네, 제가 어제부터 발생한 것이 사실 내이 업체들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BYC라든지 좋은 사람들 소국 업체가 올라가는 걸 보고 날씨는 추워질 만큼 또 수혜준이 있다는 걸 좀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쏠림 후폭풍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 역시나 우리가 좋다 하던 섹터들이 많은 자금이 몰리고 큰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악성 눈물 때문에 갑자기 아모레퍼시픽, 제닉, 동반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어제 게임주 마찬가지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시장이 큰 모멘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섹터에서 강하게 올라갈 때는 항상 중간중간에 약간은 쏠림이 만들어내는 급격한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항상 오늘의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교훈을 줬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 그리고 오늘장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1분 1초가 시급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긴급진단 119 바로 들어갈게요. 하하, 예. 끝번호 2223님께서 하 팀장님 날카롭게 생기셨는데 웃을 때는 사람 참 기분 좋게 해요. 팬 할랍니다. 크 보내셨습니다. 예,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네. 날카롭게 생기셨지만, 예, 웃을 때는 사람 기분이 참 좋아진다. 계속 좀 웃으면서, 예, 날카롭게 진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장이 또 때로는 웃을 수가 없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네. 뭐죠? 예, 알겠습니다. 자, 긴급진단 119 무료 문자 전화 그리고 서윤대 TV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말을 빨리 하는 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번호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centv.co.kr 방송이 끝났는데 상담은 받아야 되겠고 상담 시간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보여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만 써주시면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 해결 외에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반고흐 미술전 1인 한 분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를 합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요. 1인 2매 티켓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민도 해결받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살펴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네네. 얼마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십니까? 매수가와 비중이요? 매수가는 47,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5%예요. 비중이 좀 되시는데 중간중간 더 사셨나요? 예. 예. 현재 가격이 이제 33,000원대라서 손실이 제법 되시는데 어떤 예.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니, 이게 지난 1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네. 빠져도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빠지니까 네. 이유도 궁금하고 대응법도 궁금하시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실적 좋은 나름 이제 최근에 상장한 새내기 주였었는데 왜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청자님 두 분 전문가가 나와 계시는데 각각 대응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최병건 기자님요. 예,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을 할 때는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 좋고 저평가된 주식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실적이 내놓고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작년 2011년도에 매출액은 약 784억 정도를 내놨고 순이익은 320억 정도를 발생시킬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지금 2분기까지 매출액이 88억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68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적자로 68억을 적자 본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업황이 되게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일회성 요인이고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상황이 어렵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상황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전을 좀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릴 경우에 그 상황이 악화될 때는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신규 등록 종목이나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도 여자분들이 결혼식을 할 때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는 조금 못하죠, 우리가. 예. 그거는 뭐 사람 차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 등록 시점에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때 그때 아마 공모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응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서 좀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분기에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라면은 주가는 저점을 깰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000원권 정도 전후를 갖다가 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잠깐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구조가 나온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어려운 구간을 계속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축소를 시키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반등이 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인 33,000원을 깨면은 다 자르기는 좀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좀 줄이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행히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반등이 4만원권을 넘어가면은 네. 그러면은 상황이 좀 괜찮아지는 거니까 그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보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수가는 47,000원이신데 33,000원을 안 깨고 약간 반등 이후에 33,000원이 또다시 이제 뭐 깨지나 지켜지나 할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파시거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반등을 한 4만 원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일단은 좀 쥐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네요. 하 팀장님은요? 네. 저는 좀 수급 논리로 접근해봤습니다. 수급 네. 논리로 접근해봤는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좀 아이러니한 것이 수급 논리 때문에 먼저 빠진다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애플의 주가 하락과 거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제가 먼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이게 수혜주. 그렇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가님이 매수하실 때 한 4만, 5만 원 갈 때 애플의 아이폰 5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어떤 그 강화 유리 자체가 들어간다, 사파이어를 채택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이제 그 화면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제가 애플 잠깐 봐드릴까요?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도 9월 21일부터 뭐 내부적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급락한 흐름을 보여줬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적적인 이야기는 우리 최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차지하고 네네. 한 가지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정확하게 8월 23일 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최고점을 형성할 당시에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최대 주주 대표이사 이춘 외 기타 특수관계인이 500억의 BW 대박이 났다는 뉴스 보도가 네, 있습니다. 봤어요. 그 내용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회사가 2011년도 들어올 때 공모가 워런트 가격이 4,200원이었다고 합니다. 4,200원. 4,200원인데 네. 이때 당시 실제적으로 작년 6월 달부터 팔 수가 있었어요. 팔 수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 초순까지 일정 물량을 BW로 행사했다 그런 공시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다시 이제는 딱 1년째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유해서 1년짜리 물량이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맞습니다. 32,500원은 공모가 65,000원의 딱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제가 32,500원 일시적으로 조금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추가 급락은 좀 제한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향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47,000원까지 가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자체는 사실 지금 약간은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실적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상반기 제가 발표된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영업이익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의 흐름 자체가 기대감으로 많이 좋았다가 실제적으로 조금씩 감소했고요. 한 가지 좋은 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유보율이라 그래요. 돈이 많다는 것 자체는 물론 IPO 때문에 돈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향후 또 뭐 설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준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 반등 목표치는 좀 높게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45,000원 밴드, 4만원, 45,000원 밴드가 올라와줘야 관건인데 만약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욕심 내고요. 만약 올라오지 못한다면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량까지는 아니겠죠. 뭐 45,000원 정도에서 못 간다고 판단되면 55%입니까? 네네. 55%면 한 40% 정도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일단은 지금은 파실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인 33,000원 정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네. 좀 체크를 하시면서 4만 원 이상 올라오는지 보시고 그때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전량을 들고 가실지 비중을 조금 덜어 가실지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슈퍼리마 27,700원에 20%인데요. 네, 오늘 조금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손실 보고 계시네요. 18,900원이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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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제가 그 매수한 지가 한 2주가 조금 넘었나 이런데, 예. 뭐 27,000원 매수가에 뭐 건사치에 거의 오다가 무너지고 계속 그런데 네. 앞으로 보유를 해야 될 건가, 뭐 손절을 해야 되는가, 어찌하는가, 뭐 좀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사셨는데 매수가에 이제 겨우 오다 말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잘 모르지만 뭐 지문인식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우리 예, 먼저 의견 좀 주시죠. 예, 지문인식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9월 달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9월 말 정도 들어오면서부터 박스권 진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목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뭐 2만 원대 넘어서 사신 거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흐름 자체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다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옆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요즘 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상 유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진행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8,000원 정도 오면은요. 추가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으면 추가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로 드리고 싶고 네. 신규 매수도 이런 타이밍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른 만큼 시간을 끌다가 다시 돌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한 12월 달 정도 되면은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네.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좀 하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도 이럴 때가 참 좋다. 내지는 추가 매수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이 한 분 나왔고요. 우리 하 팀장님께서는요. 네, 거의 뭐 슈퍼리마 좋은 거는 우리 투자관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 겁니다. 지문 인식 기술을 알고 있고 사실 애플이 이제 어센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 계속 많이 팔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입니다. 보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기기에도 보안이 많이 적용될 거고요. 물론 그전에는 사실 슈퍼리마는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공공 부문에서 사실 보안 수주를 많이 했던 국내 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야 그건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실적 이야기 잠깐 드리면 그래도 이 회사 흑자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38억 나오면서 지금같이 불황한 불경기에
뭐 30% 이상 급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느냐?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18,000원 정도 와은 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약간은 좀 쉬어간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보면 이는 계속 가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성장세로 가고 계속적으로 스마트 보안 쪽에서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글쎄요, 25,000원, 3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기간 자체는 좀 걸리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은 뭐 그림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엔 약간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기 때문에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빠지면 투매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 오히려 남들이 다 팔 때 저가에 좀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힘을 낼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이 종목 자체는 갖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아주 적당한 가격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조금 네. 더 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 홀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기분 좋게 끊으시네요. 자, 전화 하나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매매하고 계세요? 네, 세아베스텔이요. 세아베스틸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매수가가 35,000원이고요. 네. 50%요. 물타기 해가지고. 60%요? 50%요. 아, 50%.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3분기 어닝도 안 좋았고, 뭐, 신저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하염없이 내려가니까 어디가 저점이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예. 이게 배당 메리트는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연말에 예, 배당 좀 배당. 많이 주는. 그래서 지금 12월 달 바라보고 예. 있는데 너무 내려가고 기술적 반등이 한 번도 안 와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계속 내리기만 하는지 또 배당 메리트 관련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전문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최병건 위원님부터 예, 세아베스틸. 사실 저는 세아베스틸을 보면은 물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종목을 보면은 참 수급 구조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망이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성에 대해서 주식이 결국은 반응을 다 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그거 외에도 방송으로서는 드리기가 좀 어려운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아베스틸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4분기까지 지금까지 계속 수익을 올리는 거 보면 순이익대가 대부분 400억에서 500억대 사이를 꾸준히 분기별로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나빠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던 그 시기가 한 번 정도 반짝하면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한 것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설 경기라든지 뭐 다른 여타 경기가 다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그걸 너무나 과하게 분석을 해서 부풀리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종목이 지금 당장이라도 적자를 내고 기업의 어떤 존립 자체가 문제가 있을 만큼 주가를 끌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업은 기업 내용 자체나 펀더멘탈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 주체들이 주식을 파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공매도까지도 섞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갖고 차분히 기다리시는 전략을 쓰신다면은, 그리고 연말 배당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차라리 좀 긴 시각을 보시고 들고 가신다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반전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니까 지금은 너무 뭐 가격대 얼마 왔을 때 팔고 이런 것보다는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투자라는 것은 신고가를 칠 때, 그리고 기업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거품을 끼고 올라갈 때 그 거품이 가장 많은 수익을 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저점 매수보다는 돌파가 나올 때 그때 공략하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은 이런 기다림 없이 바로 수익을 좀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에 좀 참조하라고 도움 말씀도 주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연말 배당까지 꽤 많이 주는 종목이니까요. 하 팀장님의 의견도 동일하세요?
네, 사실 근데 이제 배당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배당 사실 실적 좋을 때는 1,000원에서 1,200원 했고요. 안 좋을 때는 한 뭐 7, 800원 했으니까 2만원짜리 주가 700원 받아도 티도 안 나긴 안 납니다. 네, 근데 괜히 집에 이제 우편물 오면 네, 기분은 뭐 좋은데. 기분 문제인데 뭐 시세 손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제가 세아베스트를 한 월봉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시청자님 같이 봐주시면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월봉을 잠깐 보니까 2010년도 이렇게 올리더니 지금 내려가면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세력주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상당히 차트가 이쁘다면 이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안 좋게 이쁜 겁니다. 안 좋게 이쁘게 자꾸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 논리가 많이 좀 지배하는 것 같고요. 실적 저도 체크해봤는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투자 심리 같습니다. 이게 전방산업이 조선이나 건설 아닙니까? 근데 올해 접어들어서 조선 건설주 시장에서 가장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도 마찬가지죠.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세아베스트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뭐 기관들이 조금은 사주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하락 기조를 좀 이어간다 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사실 뭐 매수가가 뭐 중요하죠. 35,000원 정도 사셨으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는 조금 배당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의 아니게 아무래도 항상 그 새해가 되게 되면 항상 연초 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기대하시면서 네. 비중 좀 많으시겠지만은 요거는 조금 제가 보니까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은 저 그냥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사이렌, 네네. 네. 연초 랠리도 있고 하니까 그냥 들고 예. 가자. 예, 아니 더- 뭐 제가 다른 그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과거 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주가가 한참 좋을 때 순이익 수준이 600억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억대에서 500억대 사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걸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해서 문제를 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주식은 장기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들고 가지만 희망이 있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도 한데요. 네. 그래요. 그래도 좀 들고 가시는데 희망을 좀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저점이 네. 어디까지고 거기에서 또 무차기해서 또 사가지고 50% 사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 이제 좀 지긋지긋하신가 봐요. 그죠? 예. 예, 알겠어요. 하 팀장님 네, 얼마까지? 우리 투자자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빠져나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투자가님의 전체 자산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아베스트를 지금 저점 매수를 해서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자산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철저하게 아까 저는 그냥 월봉만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장담 못 하겠고요. 최소 월간 기준으로 그냥 좀 놓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 최소한 양봉 한번 나오면 그때 일단은 1차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정 원하신다면 그렇게 맞지 않나 보이고 지금 사실 내려가는데 계속 이게 어디까지 갈까 선 끊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네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혹시 차트 보실 수 있으시면요. 일봉, 주봉 말고 월봉을 보셨을 때 그 한 달간 이 세아베스텔이 오른다라는 시작 월 초보다 월 말 주가가 더 높은 그 월봉에서 양봉이 보이잖아요. 그때쯤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네, 일단은 들고 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6시 26분이고요. 지금부터는 한 종목당 한 1분씩 정도 말을 빠르게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엊그제부터 상담 요청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도 기분도 시킬 겸 아주 잠깐 하 팀장님께 0에서 9까지 숫자 하나만 좀 골라주십시오. 3이요. 왜죠? 그냥 생각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유 안 묻겠습니다. 오늘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 끝번호 3번이신 분 가운데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해서 미술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 방송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자 한번 보죠. 끝번호 0258님께서 경동 나비엔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 12,350원, 참고로 현재 가격은 11,000원대로 손실 보고 계십니다. 비중은 30%. 뭐라고 하셨냐면은 계절 수혜주라 기대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오늘 장중에는 10%도 빠졌었네요. 이게 뭐 보일러. 예, 보일러 제조업체인데 네네. 계절 수혜주 맞습니다. 맞는데 계절 수혜주를 계절 수혜제가 돼서 벌써 그 수혜를 받았어요. 주가가 9월부터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늦게 대응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패션쇼를 하더라도 지금 여름 옷을 패션을 워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도 굉장히 수기가 빠르고 빨리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너무 고가에 사신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추세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은 저가 매수를 한번 더 노려보시고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동나비엔 그냥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합니다. 비중 15%의 매수가 19만 2천 원. 어떤 종목일까요? OCI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 이분은 19만 2천 원에 사셨고 현재 OCI는 오늘도 신저가 15만 2천 원입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OCI. 뭐 저도 공감을 하는데 18만에 사신 분 있을 것이고 이제 15만 원 오니까 이제 반등하지 않겠느냐. 네, 나름대로 싸게 산다고 사신 그렇죠. 것도 근데 같은데. 19만 원 매수가면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싸게 사신 건데 네. 워낙 뭐 또 18만에서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또 3분기 실적 쇼크도 났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가 매수는 금지입니다. 금지고 보유하시고 대신 이제 목표가 글쎄요. 사실 이거 실적 안 되는 관점에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같이 차트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짧게 봤을 때 16만 5천 원을 돌파하냐 여부입니다. 16만 5천 원까지만 올라오면 사실은 약간 욕심을 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18만 원, 18만 원이 사실 이제 장기적 최근 6월 이후에 단기 저항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9만 원 딱 그 가격대네요. 그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일단 16만 5천 원은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때 한번 2차 전략이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OCI 어떤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이거는 15만 원 깨서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12도, 13도 보인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이미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어두기 때문에 조금 네. 보유하시고 한 16만 원, 17만 원 요 정도 왔을 때 오히려 한 번 더 판단하시고 저희한테 한 번 더 문의하면서 좀 추가 전략을 가져가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번호 9388님 잘 들으셨나요? OCI 일단은 보유하시되 16, 17만 원 정도 오면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문의 다시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분들도 뭐 이만큼씩 이렇게 성큼성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들어온 문자 신고는요. 삼성물산에 관한 것입니다. 매수가 6만 8천 원의 비중이 이분도 많으세요. 55%. 현재 가격은 5만 6천 원인데 이분은 6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요. 캐나다 쉘가스 개발 회의 참석 결과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글쎄 요즘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은 건 사실인데 삼성물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셰일가스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원 같은 주식은 지금 벌써 신고가를 계속 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사실 셰일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가실 것 같으면 보유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면은 삼성물산은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회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그렇게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반등을 좀 주면은 파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들의 이 하락 흐름이나 약세 흐름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 투자를 결정하신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께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상태지만은 네.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보유를 좀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 사이버 결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900원에 30%. 오늘은 2% 정도 빠져서 13,000원대 초반 역시 손실 보고 계신데 이분이 자꾸 내리는데 손절해야 됩니까? 진단 꼭 부탁한다고 문자 주셨네요. 한국 사이버 결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시세 등락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전자결제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저는 뭐 사실 고평가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만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팔아가지고는 돈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어떤 종목 트렌드를 보면 뭐 모바일 게임주가 올라가고 사실 뭐 팡팡팡이 올라가고 했던 것처럼 네.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계속 갈 거고요. 삼성은 사실 한국 사이버 결제하고는 손을 안 잡았습니다만 향후 잡을 것인데
삼성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그 전자지갑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어떤 파트너로서 계속 클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람 불안하게 하느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가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돈이. 사실 제가 보니까 소수 계좌, 집중 계좌도 몇 개 노출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좋다 그러니까 다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차트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만 그림 보면 이게 조정처럼 내일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르다 또 빠질 수도 있는 게 지금 이 전자결제주의 어떤 흐름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 제가 3분기 체크해 보니까 그래도 실적 증가 자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긍정률 보시고요. 14,900원이 좀 부담돼서 불안이다. 그 뭐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 오히려 똑같습니다. 이런 주식은 거꾸로 접근하십시오. 만약에 차트가 깨졌다고 생각되는 즉 61선 이탈하면서 11,500원까지 내려왔다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거꾸로 차트가 올라가면서 16,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차트 이제 가나 싶을 때는 또 잠깐 잘라주는 약간의 역발상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500원 깨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 그리고 16,000원 정도 보인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살짝 현금화해서 이익 실현하는 센스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번에 세 종목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많이 해드리는 길인 것 같아서요. 영화금속과 아가방 컴퍼니와 안랩을 동시에 문의를 좀 드릴 건데요. 영화금속은 이게 무슨 테마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50원에 사셨고 비중은 40%, 현재가는 1,100원이 안 됩니다. 큰 폭의 손실 중이신데 중장기로도 회복이 안 될까요? 라고 하셨고 아가방 컴퍼니 오늘 종가 비슷하게 9,800원에 사신 모양인데요. 30% 역시 부탁한다고 전망. 안랩 그냥 전망이 궁금하다고 라고만 하셨습니다. 뭐 단일화 관련된 이슈도 있죠.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정치 관련주들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신공항 테마로 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고 원래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500원대에서 6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주식입니다. 본질적인 실질적인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2,000원대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이 끝나게 되면 서서히 제자리 주가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로서는 매도 절정 구간, 매도 과한 클라이막스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매수가가 워낙 꼭지를 잡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털고 나오셔야 돼요. 반등 줄 때 현재로서는 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정치 테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간다면은 그건 뭐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하실 문제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350원권에서 1,400원대 사이 정도 선에서 반등 줄 때 좀 줄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매수를 제시해 준 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은 단타 형태로 보셔라.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은 11,000원권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선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오를 때 옛날처럼 한번 오르면은 매주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강하게 오를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서 차익 실현을 해주는 형태로 가시면 제일 무난하시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랩입니다. 안랩이 지금 현재 10만 원대가 넘는 투자 가격대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도요. 사실 원래 실적 대비해서는 종목이 원래 2, 3만 원대 주가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16만 원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원상대로 찾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토막 났으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2년 전 수 주가가 있는데.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반토막 나도 사실 원상 복귀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고요. 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 좀 줄 때 최대한 손절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랩 일단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11,000원대 정도에서 이익 실현, 그리고 영화금속도 1,300원, 1,4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L과 JYP 엔터 묶어서 살펴드릴게요. SL 오늘 자동차 부품
부품주 상한가 갔죠. 15,500원, 이분은 20%. 오늘 상한가 가도 13,000원이 안 돼서 여전히 손실 보고 계신 분. 그리고 JYP엔터 오늘 뭐 이민주 회장 투자하면서 장중 상한가 갔었지만 종가는 약보합세로 끝나고 말았었는데요. 이분은 7,400원 정도의 매수해서 30%꼭 진단 JYP엔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SL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14.35% 상승이 있는데 근데 뭐 앞서 워낙 빠져가지고. 그래도 뭐 한가 강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SL 어제 실적 발표 영업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진짜 오늘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들 SL, 다 성화이텍 갔죠. 다 올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봤을 때 이미 실적 발표 이제 3분기는 원래 어제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평가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자동차 부품주들 추가 하락은 거의 진정됐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이제 일본에서 도요타 리콜 잠깐 이야기 나왔죠. 네. 미국에서 물론 그걸 자꾸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지 여부는 이렇게 봐야겠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보니까 만들었으면 오늘 아마 현대기아차 올라갔을 건데 현대기아차 많이 못 올라간 거 보면 네. 역시나 이번에 뭐 리콜 사태 자체는 사실 전체적으로 미국 자동차를 살리기 위한 미국의 계략이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럼 SL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면 현대차 비중이 상당히 높죠. SL은 다른 것보다 현대차 네.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완성차 올라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적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현대차가 대략적으로 한 23만 원 올라가야 이 종목도 최소한 본전 가격 15,000원은 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의 투자 의견은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 15,000원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양봉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걸리는데 실제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바닥을 찍은 데 대한 어떤 확신을 좀 줄 수 있다면 예, 내년까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인데 내년까지 들고 가셔야죠. 예, 들고 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YP엔터는요. JYP엔터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민주 회장이 1조 거부입니다. 근데 JYP엔터 올 60억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민주 회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벤처 캐피탈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민주 효과라 그래서 이민주 회장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좀 있었다 뭐 DNA 말씀드리는데 링크 뭐 이런. 뭐 그 기대 흐름은 저는 많이 갖지 말라 말씀드리겠고요. JYP엔터의 가장 큰 모멘텀은 실적 아닙니다. 아직 실적 안 되고요. 합병 이야기입니다. 합병을 해야 2AM, 2PM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JYP엔터는 사실은 껍데기 회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것 때문에 10월 초순에 이제 JYP엔터와의 합병, JYP와의 합병이죠. 정확히 말하면 JYP와의 네. 합병이죠. 네. 그것 때문에 올랐다가 조금 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정강 후역으로 밀린 거는 그런 이슈였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전략은 7,000원대 높이 사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시장 분위기가 엔터주에 대한 재해석, SM의 급락 때문에 엔터주 조금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아마 제가 볼 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올라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좀 당분간은 실제적으로 한 5,500원 정도에서 머물 것 같고요. 내년은 좀 기대하십시오. 12월이 지나고 나면 이유는 네. 하나입니다. 바로 음원 가격 자체가 내년부터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음원 기획사들한테 모멘텀 살아난다면 12월 달부터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818님의 종목 가볼까요? 예림당. 오늘 어닝 쇼크 나면서 하한가 들어가는데, 이분은 다행히도 5,3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하한가마저도 이게 6,650원인데, 이분은 수익이 거의 2배, 더블 날 뻔 했다가 수익이 확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비중은 35%.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한참 올라가다가 갑자기 연봉이 세게 떨어지면서 강하게 하락을 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전 고점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9,000원대 전후를 돌파를 못한다면 종목이 다시 한번 하락세를 타서 시장이 약해질 때는 강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매도가 아쉽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한가를 맞으면서 수급이 깨지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반전이 나올 때 좀 아쉽더라도 많이 아쉽겠죠. 많이 아쉽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빠져나오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CTC 바이오에 대한 문의 주셨던 두 분 묶어서 갑니다. 종목은 하나네요. CTC 바이오 한 분은 28,000원에 20%, 한 분은 27,600원. 매수 가격은 뭐 거의 27,000원대 후반, 28,000원 비슷하신데 28,000원에 사신 분은 20%고요. 27,600원에 사신 분은 비중이 50%나 됩니다. 자, CTC 바이오 오늘 사실 아침에 매수 사인된 증권사도 있었는데 막판에 한가 들어갔어요. 왜죠 일단? 왜 한가 맞았습니까 오늘? 네, 매수 쌓이는 증권사하고는 그래 끊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CTC 바이오를 보기 전에 하나 다른 뉴스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바로 서울제약입니다.
서울제약이 왜 4번 연속 상한가를 치느냐? 바로 이것 자체가 사실 CTC 바이오의 급락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경제신문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비아그라, 미국의 화이자죠. 화이자가 이제 비아그라 특허 만료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이제 제네릭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 발기부전 관련해서 비아그라는 알약이었고 CTC 바이오스 만드는 거는 필름형입니다. 알약은 물을 삼켜 마시는 거고요. 필름형은 1mm, 0.1mm 상당히 얇은 건데 햇바닥에 먹고 오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기업에서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딱 3개 있습니다. CTC 바이오, 서울제약, SK케미칼이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비아그라를 만드는 화이자가 서울제약과 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CTC 바이오가 급락이 왔다. 제가 배경 설명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그 시장 자체가 죽는 건 아닙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쁘게 볼 건 없는데 그런 흐름 자체 때문에 단기 급락이 나와서 아마 수급도로 좀 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적으로 한 2만 원 전후한 상태에서는 하락이 조금 진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다.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다 보유, CTC 바이오 보유하십시오. 자, 이번엔 PSK 문의해 주셨던 그 7453님 종목 봐드릴게요. PSK 3분기 실적도 좋아진 것 같고 이분도 상세하게 적어주셨네요. 반도체 경기도 좋아질 것 같은데 PSK를 사신 게 아니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완전히 바닥을 탈출하는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좀 길게 보신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기다림이 없이 그냥 실패 확률 없이 그냥 빠르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것 같으면은 가격대가 돌파가 나오면서 연속 상승이 나올 때 공략을 하십시오. 4,000원권을 돌파하면은 의미 있는 가격대가 나오게 되겠고요. 거기서 돌파 시도가 나올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SK 지금 긍정적이고요. 4,000원 돌파 시에는 더 주가는 탄력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종목 역시 묶어서 한번 가볼까요? 예, 저희 방송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서요. 더 좋은 비전 1,650원에 30%이신 분, 그리고 우전엔 한단 4,960원에 15% 갖고 계신 분 두 분 묶어서 하 팀장님의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드존 비전이 최근에 보면은 약간 차익 실현에 나오는 모습이죠. 드존 비전은 우리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컴퓨터가 대장이고요. 드존 비전 같은 주는 따라가는 종목인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사실 클라우딩 컴퓨팅 자체도 미래 좀 산업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시는데 실적이 조금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시즌에서 단기 수급 공백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조금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쉽게 좀 수급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과거 움직여왔던 패턴 자체가 상당히 좀 불규칙해서 이거는 좀 보이는 대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인다는 건 지금 약간 하방 압력이 세기 때문에 1차 한 1,5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면 또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보유하시고 일단은 클라우딩 컴퓨팅 테마는 계속적으로 미래에 갈 수 있는 테마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운 거는 드존 비전 이 회사가 실적이 조금 받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전엔 한단이죠. 이 종목 참 대박난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 회사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였어요. 휴맥스 다음으로. 근데 지금 뭐 하느냐? 네, 바로 삼성자 스마트폰 케이스 만듭니다. 케이스 만들어 보니까 대박이 난 거죠. 쉽게 말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뭐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리스지 모션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올라갔다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또 매수가도 상당히 유리하시네요. 좀 보유 의존하시고 요새 조금 쉬는 거는 당연히 바닥권에서 4,000원 정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50% 가격대, 즉 6,000원 가격대 마디 가격에서 조금 차익 실현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조금 실현 나오는데 지금 이런 흐름 자체는 수급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체크하십시오. 뭐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실제적으로 5,500원에서 한 6,500원 밴드에 있다면 2차 상승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목표 가격은 사실 높게 세워드릴 수는 없어요. 소요될 수 없는데 일단 6,500원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상승 탄력이 약할 시에는 청산, 그리고 행보 시에도 청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4635님, 최명곤님 추천주만 매수합니다. 네, 매일 아침 방송 청취자입니다 하셨는데 글 제가 전달해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더존비전 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 팀장님한테라도 AS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해야겠네요. 7454님 축하드릴게요. PSK 매수해도 될까요? 이분이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의 미술전 한번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인사 나누면서 저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